자, 전희경 의원이 어제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해묵은 색깔 논쟁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전희경 의원이 그 운영위에서 한 행태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위를 떠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보임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는 이게 굉장히 핫한 상임위이고요. 운영위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를 하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죠. 똑같은 이슈를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위에서 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를 갑자기 폭탄 하나 터뜨리고 사보임한 느낌이라 연달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희경 의원의 그 원고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게 전희경 의원의 머릿속에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유경제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네.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사실상 뭐 거의 다 베낀 수준의 논문 표절. 이게 문제가 된 분이고. 네. 같이 방송 한때 하셨던 전원책 변호사가 또 거기 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게 그 정경련 산하에 뭐 이분 자체는 이제 왜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좀 센 발언 열심히 하다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눈에 띄어서 공천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교과서 때 아주 뚜렷한 그때 진짜 친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일부 댓글들을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딸이 전희경이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 무근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 전원책 변호사는 자식을 안 두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전희경이 전원책 변호사 딸이라는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희경이 95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95학번.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 건 맞아요.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게 나이가 중요해요. 전대협 뭐 네, 이런 그런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희경님의 나이가 제가 9호가 학번으로 알고 있는 게 반응을 보니 틀렸나 싶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0대 또는 40대 초반 정도 된 나이로 보이는데 네. 그 학생 운동권사를 좀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잠깐 그걸 해야만 이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이화여대 9호 학번 맞습니다. 네, 이화여대 9호 학번 맞고요. 근데 나이가 안 나왔네요. 동문이시네요. 특별히 뭐 재수 삼수 안 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나이? 네. 9학번이면 지금 42살 정도 된 겁니다. 몇 학번이세요, 이주영 씨? 02학번입니다. 제가 386의 막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푸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접 몸으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런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거든요. 했죠, 학교 때. 그러니까 네, 뭐 청와대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학과 차원에서도 하니까요, 우리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고 당신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운영위를 하게 되면 의원 혼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특히 19대 때도 보면 여당임에도 새누리당은 운영위에 전략을 짜고 나와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의 이 발언은 전희경의 독자적인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운영위 자유한국당 운영위 차원의 전략이었고 일종의 행동대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빠져라 그래서 빠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새누리당 차원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 1단계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전략은 요 운영위에만 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변형된 색깔론으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빨갱이다. 그거 자체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빨갱이다로는 뭐가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자가 반미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전대협의 강령에 반미가 있고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일개 의원이나 특히 당시 시대 상황도 모르고 반미가 왜 그 당시에 나왔는지, 민중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전대협이 뭐 대단히 무슨 범죄 집단이나 되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큰 노력을 하신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에 또 소구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요? 이게 탄핵에 반대한 14%를 겨냥한 전략이 홍준표 전략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 의원의 다른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진짜 이건 수준이 그렇죠.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이어간 질의를 좀 더 보면요. 이런 인사들이 이게 전대협 인사들을 말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 맞춰 반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맞아요. 왜 아이들이 왜 말 배울 때 보면은 어른이 한 얘기를 막 흉내내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건데요. 전대협에서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통합진보당을 탁 끌어들입니다. 그 인용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해를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참교육을 시전해 봅시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전희경 의원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정하는 거 아닌 거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하니 이건 언어 도단이죠. 입장 정리가 안 된 분들. 선배들한테. 저는 그 이번에 논문 표절과 빗대서 정말 무식하신 분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활자로만 잠깐 뭔가를 접한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네. 저기 뭐 잠깐 쉬었다가 하면서 제가 이주영 실장님 나이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학생운동 해본 적 없으시죠? 군대도 갔고. 네, 없습니다. 없으니 군대도 장교로 갔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저 대학교 다닐 때요, 전방 입소가 없어졌어요. 일부 있다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방 입소 거부를 해가지고 제가 제대를 할 때 30개월을 딱 채우고 나오는데 한 달 반짜리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놈이 빨리 나가는 한 달 뭐 빨리 나가는 막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의원님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데 우리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대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인원들은 총학이 아니라도 다 운동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큰 집회 있으면 다 나가지고 그리고 과대표만 해도 대부분 다 그런 그 집회 같은 데 나가서 안 나가면 좀 이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무슨 북한에 지령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트럼프 방한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5.18이라고 하는 게 미군이 방조했거나 혹은 뭐 사주했거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갖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까지 또는 어떤 정권까지 비호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좀 낮지만 당시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를 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거기 앞장섰던 분들이 다 감옥 한두 번씩 갔다 온다는 전대협 네, 뭐 이런 거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푸나님이 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반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 정도를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전 의원은. 근데 말은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 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뭐 인사 참사도 없었는데. 예,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를 하나도 못 챙긴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 특보를 끌어들입니다.
이분도 전대협 사고와 다르지 않다.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문정인 특보의 강연이나 인터뷰를 볼 때마다 그 사고의 깊이와 고뇌의 정도에 감탄하거든요. 그 미국 조야에서 가장 석학으로 인정해주는 네, 한국인 중에 한 네.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문정인 특보가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될 사안인데 북한의 대변인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그러니까 막 던진 겁니다. 그렇죠. 예, 막말 대잔치였고요. 어제였는데요. 예. 이게 그 국감이 마무리 국면에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상임위가 열렸는데 그때 운영위 국감이 열렸거든요. 근데 운영위 국감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에이스들, 뭐 예. 지도부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국감을 하고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날을 세우겠어요. 예. 그런데 이 날을 세우는 지점이 이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란 분이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을 보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면서 갑자기 전대협을 들먹이면서 임종석 실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또 임종석 실장도 그냥 그에 대해서 뭐 이런 국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은 제 생각엔 뉴스가 묻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 임종석 실장이 전대협 의장 출신이시거든요.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 그게 질의인가? 라면서 흥분을 하셨습니다. 머리칼을 쥐어 뜯으면서 거의 그 흥분하는 모습이 사진을 그래서 찍으셨죠. 6공화국 때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짓밟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 전 의원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라면서 흥분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뭐 다 사실인데. 네. 예, 근데 전희경 의원은 몇 살인가요? 9학번이니까 아, 40대 초반 정도 됐죠. 9학번이면 75년생쯤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제 참고로 저는 97학번인데요. 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왜 오늘 왜 이러세요? 깔깔깔깔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네, 아무튼 익스트림 깔때기 그런데 이 전대협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있을 때도 전대협이 없었어요. 네,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몰라요. 그냥 네. 얘기만 들었지. 네. 그다음에 전두엽은 알잖아요. 전두엽. 앞니마 전두엽. 그다음에 한 총련으로 넘어가거든요. 한국 대학생 총련업. 네. 근데 이게 96년도에 연대 사태라고 해가지고 연대 네. 학교가 불타는 일이 좀 벌어지고 뭐 거기에 뭐 땅굴을 파고 도망쳤다 뭐 이런. 아니 땅굴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사회부에서 취재를 했을 때 그게 땅굴은 조선소가 없었고. 단독으로 땅굴 우리는 있다며. 그것도 몰라요. 우리도 무슨 사건인지. 아 그래요? 네, 거기 연세대 과학관을 한 총련에서 점거를 해서 네. 예, 그다음에 그 땅굴을 파지는 못했었고요.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때도 아무 말 네, 보도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땅굴을 그때도. 팠다 도망쳤다 뭐 3m를 날아서 뛰었다 막 이런 완전히 솔방울로 탄압 만드시고 아이고. 그 보도가 마구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97년도 학교를 들어왔는데 이때는 정말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평온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평온하진 않았어요. 오로지 등록금 그렇지만 수정만 할 때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서 데모를 하면 학생들이 싫어했어요. 오히려. 근데 왜 싫어했는지 그 내용은 막 광고 듣고 계속 가면 안 될까? 아까 대모하는 거 왜 싫어한다 그랬죠? 아 그때는 분위기가 이미 그 김영삼 정부가 출범을 했을 민주화의 때잖아요. 시대? 네, 민주화 뭐 그다음엔 DJ 그다음에는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가 출범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슨 군부 독재 타도 이런 그 운동권의 386의 논리가 학생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아. 소위 그때 말한 게 뭐 정치 학생 운동이 이제는 종언을 구하던 시절이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그 운동하는 애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반감을 약간 가지고 있었고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권리, 학생. 그래서 등록금 투쟁이 그렇죠. 그때 활발히 일어났던 활성화됐었던 거죠. 네. 때죠. 아니 근데 분위기가 지금 임종석 그 실장이 몇 살이죠? 임종석 실장이 85학번인가 그렇죠? 86, 예, 그 정도 85, 86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초반. 그 학생 운동 하던 때가 몇 년 전이죠? 아, 너무 까마득해. 20년, 30년 전, 전이에요. 30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 얘기가 2017년 예.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에 과거의 예. 군부 독재 시절의 얘기가 올라온 거군요. 그런데 그거를 막상 잘 알지도 못할 것 같은 같은 사람이 사람이 그거를 문제 제기하니까 아.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국감 자리에서 대통령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 그렇죠. 하냐. 아니 그러면- 그 전희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 왜 이방원은 정도전을 죽여서 조선의 개혁을
망가뜨려서 오늘날까지 우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가 적절한지 잘 아니, 모르겠는데. 저는요, 오히려 그거를 듣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그러니까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리셨고, 근데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하신 것이 팩트니까, 예. 그럼 18년 동안 우리나라는 친일파와 공산주의자가 장악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빡 들더라고요. 이 비유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러면 친일 만주에서 했던 일본의 정책이었었는데 그냥 어떡하지? 예.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전대협 한총련 이런 거 전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리는데 저도 꼰대 소리를 듣거든요. 저한테도 전대협 한총련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 앞서 제일 처음에 말한 그 바른정당 자한당 사태도 저 양반들끼리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어요. 의미 맞아요. 없다.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젊은 층들한테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정치 혐오 부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전경우 의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죠. SNS에 본인이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를 맡겼는데 권력을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이게 언론에서는 이걸 색깔론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밀고 가느냐. 헌법 한번 읽어보라 그래. 그게 색깔론이에요. 그럼요. 그게 색깔론이에요. 그리고 헌법에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경우 의원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사상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트윗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전희경은 답하라. 지금 오늘 제가 올렸어요? 올렸습니다. 오늘 예. 아침에 네.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올랐고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럼 18년 동안 친일파와 공산주의 활동을 한 자가 청와대를 장악한 것인가? 전희경은 답하라. 근데 별로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왜 거기 그 관종의 그 대열에 합류해줘요? 그냥 놔둬요. 근데 이미 이미 임종석 뭐 부도가 많이 돼서 실장이 흥분하셔서. 관종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당시 시대 상황도 모르고 반미가 왜 그 당시에 나왔는지, 민중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전대협이 뭐 대단히 무슨 범죄 집단이나 되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큰 노력을 하신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에 또 소구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요? 이게 탄핵에 반대한 14%를 겨냥한 전략이 홍준표 전략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 의원의 다른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진짜 이건 수준이 그렇죠.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이어간 질의를 좀 더 보면요. 이런 인사들이 이게 전대협 인사들을 말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 맞춰 반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맞아요. 왜 아이들이 왜 말 배울 때 보면은 그게 그 정경련 산하에 뭐 이분 자체는 이제 왜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좀 센 발언 열심히 하다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눈에 띄어서 공천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교과서 때 아주 뚜렷한 그때 진짜 친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일부 댓글들을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딸이 전희경이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설마. 사실 무근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 전원책 변호사는 자식을 안 두신 걸로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전희경이 전원책 변호사 딸이라는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네, 법적인 네. 문제가 있죠. 네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저는 전희경이 95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95학번.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 건 맞아요.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게 나이가 중요해요. 전대협 뭐 네, 이런 그런 거는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전희경님의 나이가 제가 9호가 학번으로 알고 있는 게 반응을 보니 틀렸나 싶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0대 또는 40대 초반 정도 된 나이로 보이는데 네. 그 학생 운동권사를 좀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잠깐 그걸 해야만 이번 네.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이화여대 9호 학번 맞습니다. 역할 분담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의 이 발언은 전희경의 독자적인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운영위 차원의 전략이었고 일종의 행동대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빠져라. 그래서 빠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아하, 네. 전략적으로 네. 새누리당 차원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 네. 1단계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전략은 요 운영위에만 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변형된 색깔론으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빨갱이다. 그거 자체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빨갱이다로는 뭐가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자가 반미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전대협의 강령에 반미가 있고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일개 의원이나 특히 자, 전희경 의원이 어제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해묵은 색깔 논쟁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전희경 의원이 그 운영위에서 한 행태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위를 떠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보임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를 아하.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는 이게 굉장히 핫한 상임위이고요. 운영위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를 하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죠. 똑같은 이슈를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위에서 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를 갑자기 폭탄 하나 터뜨리고 사보임한 느낌이라 연달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희경 의원의 그 원고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게 전희경 의원의 머릿속에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유경제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네.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사실상 뭐 거의 다 베낀 수준의 논문 표절. 이게 문제가 된 분이고. 네. 같이 방송 한때 하셨던 전원책 변호사가 또 거기 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네, 이화여대 9호학번 맞고요. 근데 나이가 안 나왔네요. 동문이시네요. 특별히 뭐 재수 사무소 안 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나이. 네. 9호학번이면 지금 42살 정도 된 겁니다. 몇 학번이세요, 이주영 씨? 02학번입니다. 제가 386의 막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푸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접 몸으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런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거든요. 했죠, 학교 때. 그러니까 네, 뭐 학교 총학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학과 차원에서도 하니까요, 우리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고 당신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운영위를 하게 되면 의원 혼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특히 19대 때도 보면 여당임에도 새누리당은 운영위에 전략을 짜고 나와요. 그래서